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원입니다. 해원의 시세 이야기 오래간만에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요즘 음, 금리가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금 투자가 대세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 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우선 이 최근에 뉴스들이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린데, 부자들이 쌓아모은다는 금 어디까지 오를까? 1900달러 재돌파, 68,430원 올더러 최고라는 기사가 있네요. 그저께 신문인데, 또 다른 최근에 또 원래 나온 기사들을 보면 같은 금 다른 투자, 금으로 돈 버는 세 가지 방법, 금 투자 전망, 순금 안전사서로 볼 수 있을까? 2주 기다리세요. 금값 내리자 골드바에 줄 섰다. 어, 오늘이 금시세 골드바 등등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있는 차원에서 과연 금을 투자하는 방법, 금 투자할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여러 가지 과세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투자의 종류와 거래 방법, 각종 비용을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금 투자 방법이 보면 현물, 금 투자, 금 펀드, 금 ETF, KRX, 금 거래, 골드 뱅킹 등도 있잖아요. 현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살 수도 사고 파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한국 표준 금 거래소에서도 금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금을 사게 되면 또 직접 뭐 우편으로 또 배달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국 표준 금 거래소가 사이트가 어떤지 한번 봐봐 드릴까요? 사이트에 한국 표준 금 거래소가 있네요. 그렇죠? 가보면 오늘의 시세 여러 가지 뭐 상가락지, 로이자 팔찌, 뭐 평반지 이렇게 있고, 오늘의 금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이 가격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살 때, 내가 팔 때, 내가 살 때 VAT 별도, 즉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3.75g 한돈이네요. 그렇죠? 오늘 현재 한돈 시세가 29만 원이네요. 그렇죠? 29만 전일 대비 14,000이 올랐다. 근데 내가 팔 때는 27만 5천이다라고 요 단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29만 원 사지만 내가 팔 때는 27만 5천이다. 이러고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부연 설명한다면, 예, 이게 가격 차이가 약간 5% 정도 되잖아요. 5% 정도 차이 나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내가 금을 살 때는 29만에 사지만, 내가 도로 판다면 27만 5천 원에 또 내가 판다는 것이거든요. 또 부가세 별도 금은 2만 9천 원이 더 있다는 것이거든요. 2만 9천 원 더 비용 부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29만 원 샀으면 내가 팔 때는 최소한 뭐 부가세 포함하면 30만 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금 가격이 최소한 15% 이상 올라야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제안이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거래 후기도 보고, 거래 후기도 여러 가지 뭐 재선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뭐 사보니까 뭐 이쁘다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 금을 사고 팔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봤다시피 매입 시에는 아까 바로 부가세 10%더 있고요. 매도할 경우에는 이 매도가 대비 약 5% 낮았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 감안해서 5% 정도 그 사람들이 낮게 매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어차피 15% 이상 올랐다 해서 팔게 될 경우, 매매 차익은 통상 비과세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금은방에 내가 뭐 금을 갖다 줬는데 당신이 세금을 이 얼마 정도 내라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 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나만 알기 때문에 세금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고요. 참고적으로 이익 실현하려면 내가 산 가격보다 15% 이상 올라야, 예, 내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 금펀드. 금펀드는 말은 뭐냐면 즉 건물 캐는 탄광의 주식을 투자하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인 증권사들이 펀드로 형식으로 팔고 있는데, 펀드 수수료가
뭐 선수 수수료에서 1 내지 5% 정도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주식이 실제로 탄광을 켰다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면 그냥 이제 우리한테 나중에 배당해주면 일종의 이자 소득세로 봐서 15.4% 세금 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탄광의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팔고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다음 금 ETF는 우리가 금에 대한 우리 따지고 보면 선물 가격이죠, 그죠? 선물인데 이것은 뉴욕 금 선물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펀드 수수료가 있고요. 지금 이와 같이 이 금펀드나 금 ETF는 간접적으로 이제 금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 펀드 수수료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15.4% 역시 이 이자 소득세를 물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 KRX 금거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KRX가 우리 증권시장이잖아요. 그 증권상장사 관련된 거기도 금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건 어떻게 그랬냐, 바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건물 현물 가격 그대로 온라인 뭐 그때 거래할 때 온라인 수수료가 0.3%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금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물에 사고 팔고 할 때 비과세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제는 비과세다. 다만 참 비과세는데요. 아까 여기서 매매 차익 때 비과세를 묻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양도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묻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 또 KRX 금거래 한다 해서 내가 금 필요하다면 실제로 또 인출할 때는 또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출하면 또 부가세가 별도다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실제로 KRX 금거래는 증권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증권사 앱을 깔아놔서 봤는데 여기 보면 해외 주식 기타 시장 CFD는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금 현물 현재가가 있고 금 현물 주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클릭하면 내가 내 계좌에 5만 원 이상 입금하면 돈을 내가 살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 대신 수수료, 온라인 수수료만 0.5% 정도 부담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샀다 해서 금도 인출도 가능. 근데 인출은 이제 가능한데 고려할 것은 부가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내가 바로 판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금을 샀다 해서 아까 말한 대로 KRX 증권사에서 계좌에 돈이 있으면 내가 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인출하더라도 10% 부가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끝으로 골드 뱅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매도 매수를 할 때 각종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캐시 관리 비용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계좌로 거래하다 보니까 이거는 15.4% 이익이 있을 경우 또 세금도 부담해야 되고요. 또 환율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은행에 골드 금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면 입금시킬 때 그에 따라 국제 도매 금 시장의 가격에 따라 환율과 그때 가격에 따라 내 금이 얼마다, 내가 몇 그램 샀고 그때 가치가 얼마 정도로 바로 고시가 되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 인출할 때 이익이 있으면 바로 15.4% 가져도 된다. 아까 말한 대로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인플레 시대 때 내가 뭐 더 저금리고 금리 투자 또 나의 돈 가치를 안전하게 유지를 하려면 뭔가 뭐 이렇게 대비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등등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비트코인 대해서 좀 불안전하니까 거의 돈을 뺐어. 또 금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금 가격이 또 변동을 하면 뭐 이익 실현 부분에 다시 또 비트코인 오기도 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돈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또 수익을 실현할 건가? 나는 또 이런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가 투자한다는 것은 뭐 그런 거를 이 돈이 뭐 없으면 안 되는 돈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빌려서 안 돼도 안 되고 차입을 해서 안 되고 이 돈은 뭐 어느 정도 내한테 없어도 된다. 그런 경우에 안전하게 같이 그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 들고,
또 실제적으로 뭐 검투자 하는데 검투자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검을 살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증권사가 운영하는 그런 펀드에 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증권사에 실제적으로 현물을 사고 파고 할 수도 있다라고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 투자한다 그러면 실물을 자꾸 사고 판다고 생각하는데 금이도 일종의 우리가 왜 부가세 있냐면 거기에 대한 가공하니까 여러 가지 또 인력이 또 부가가치가 창출하니까 거기 또 부가세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물에 투자하는 할 때 여러 가지 부가세 10%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이익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건물 샀다면 최소한 15% 이상 하면 15,000원 이상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15,000원 오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증권사의 현물 거래에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하면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그럼 투자를 하시려면 그런 쪽을 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건물 투자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